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김도담 언어재활사고요. 오늘은 교실 속 사회성에서 아이들의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의사소통 용어사전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청지각과 청지각 이해에 대해서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듣기를 이야기할 때 먼저 치료자인 제가 잘 듣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는 저도 귓등으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내용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선호하는 자극, 선호하지 않는 자극의 편차는 약간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웬만큼의 듣기의 수준, 듣기의 능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능 ASD, ADHD 또는 경도의 지적장애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요. 듣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고기능 ASD 친구들은 선호 자극에 몰두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곤충, 행성, 지하철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앞에 김도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경도의 지적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요, 선호 자극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이 선생님이 쓰는 이 문장이 너무 길고 접속사도 막 들어가다 보니까 복문이 되어버리고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 또한 의문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상대방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질문했을 때 그 의문사 이해가 안 돼서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ADHD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충동성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내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듣기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 언어 재활 수업을 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표현 언어만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듣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문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치료자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 네다섯 어절로 정보를 제공도 해보고 대여섯 어절로 정보도 제공을 해봐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짧은 의문사 질문을 제공해서 이 친구가 이러한 정보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공한 정보가 아이한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두 어절을 빼고 짧은 단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일상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정 주제에 몰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아이들이랑 뭐 얘기했던 거를 잠깐 떠올려 보고 하면 아이들의 발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일상이나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선호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포켓몬, 곤충, 지하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치료자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제가 지하철 이야기를 하되 지하철과 관련된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는 이제 지하철을 굉장히 나열하는 발화를 많이 하는데 그 몇 호선인지 무슨 색깔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선생님이 있잖아. 목요일마다 아침에 신분당선을 타는데 그거 완전 지옥철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천 탔대? 무슨 철 같다고 표현을 했어? 근데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치료자가 너무 길게 자극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줄입니다. 선생님 신분당선 탔는데 너무 힘들었어. 하고 아이한테 또 물어보죠. 선생님 무슨 선 탔대? 선생님 어땠대?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요 정도의 수준은 잘 이해한다면 치료자는 대부분의 발화를 그 수준에서 이제 계속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려주고 아이한테 의문사 질문을 해서 아이가 대답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왜 힘들었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까지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듣기이기 때문에 이 듣기를 잘 해야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듣기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이들의 선호 주제를 일상과 연결해서 치료자가 제공해라.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문장 단위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친구는요 4, 5어절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아주 아이들은 재미없어 하지만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문장 따라 말하기입니다. 문장 따라 말하기에 관해서는 김민정, 김영희 선생님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장 따라 말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조사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연결어미 이런 것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제가 제공하는 문장을 따라 말할 때 그 부분만 생략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자는 이 친구가 이런 접속사가 어렵구나.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했네.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 인지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대화 기술로 넘어와서 아이들이 그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담화 수준으로 들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담화를 제공을 하는데 제 일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 너가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말해봐 해서 재구성하는 연습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재밌게 아이가 자신의 담화를 얘기하면 치료자인 저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볼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오묘하게 틀리게 말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잘 듣고 있는 친구는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친구가 에버랜드에서 호랑이랑 뭐랑 봤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너 토끼랑 뭐랑 봤다고 했잖아. 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아주 신나죠. 선생님 틀린 거 지적해야 되니까 이러한 재미도 또 있어야죠. 치료실에서. 그래서 아이가 듣고 치료자의 발화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세션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듣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제공하는 교실 속 사회성 영상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조금 심한 정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도 또 듣기 훈련과 판단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 안에 언어 더하기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심한 정도의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강의와 그리고 고기능 화용 언어가만 지체된 아이들을 위한 강의를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것도 완성이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